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자,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더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젠 여러분들 막 배추, 무 죽을까봐 노심초사 하시면서 걱정 많으셨을 텐데 그것들도 어느 정도 다 자리를 잡고 이제 뿌리도 활착을 한 상태일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요즘쯤이면 여러분들이 다른 작물에 이제 눈을 돌리시게 돼요. 뭐 열무, 얼갈이, 알타리,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마늘, 양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심으시려고 하실 겁니다. 보통 가을 재배는요, 풀벌레 걱정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좀 덜합니다. 특히 10월 달에 들어가게 되면 그 걱정이 훨씬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재배를 하실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월동을 한 작물들은 맛과 향이 아주 일품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월동 작물 그러면 마늘, 양파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그런 작물들은 재배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리고 평수가 좁은 분들에게는 좀 그림에 떡인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늘, 양파 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밥상에 직접, 그리고 가을부터 겨울, 이른 봄까지 좀 다양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작물들 위주로 선정을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로 춘채라는 작물이에요.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름도 종류가 다양해요. 어떤 데서는 뭐 월동춘채, 어떤 데서는 또 신안안파, 또 하루나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름이 어찌 됐건 간에 이 춘채는요, 쓸모가 참 많아요. 이 언뜻 사진만 보면 열무 같기도 하고 얼갈이 같기도 하고 알타리 같기도 하고 뭐 갓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건 김치도 가능하고 무침이나 나물로도 활용이 가능한 아주 폭넓은 그런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작물입니다. 가을에 또 1차 수확을 한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일부 놔두면 겨울 중에도 따뜻한 지역에서는 이용하실 수가 있고, 또 사소한 그런 보온 어떤 시설만 하나 해놓으시면 월동을 시켜서 봄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게 좋은 점이죠. 그리고 재배 방법은요, 줄파종이 관리하기에 좀 편합니다. 흙뿌림보다는. 그래서 줄파종을 하시고 그걸 가을에 한번 솎아 드실 수 있도록 9월달 바로 지금 시기에 서둘러 파종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씨앗이 좀 작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기 전에 파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파종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물을 좀 거칠게 주신다든지 하면 씨앗이 유실되기가 쉬우니까 그런 면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밭을 촉촉하게 만드신 다음에 씨앗을 뿌려 주신다든지 아니면 씨앗을 파종하시고 나서 부직포를 덮어서 기르신다든지 하시면 되고,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널을 만들어서 기르시면 겨울에도 수확하실 수가 있고 이른 봄에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물론 남부지방은 그런 시설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춘채의 특징 중 하나가 꽃대가 일찍 올라온다는 거예요. 꽃대가 올라오면 이제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꽃대가 보통 4월경만 돼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월 달까지는 수확을 끝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아주 이른 봄에 여러분들이 좀 야채나 이런 것들이 좀 귀할 때잖아요. 그때 드시기에 아주 딱 좋은 그런 작물이 바로 이 춘채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작물입니다. 역시 겨울과 봄에, 이른 봄에 아주 밥상에 효자 노릇을 하는 작물이고요. 저 역시 이걸 아주 좋아해서 겨울과 봄에는 이걸 수시로 해먹곤 합니다. 바로 봄동입니다. 봄동 배추는 대표적인 비결구 배추입니다. 즉 결구가 되지 않는 배추예요. 그래서 이걸 겉절이라든지 뭐 나물이나 심지어는 이걸 국도 끓여 드시는 분들 계시죠. 아주 일품입니다. 중부지방이라든지 좀 추운 지역에서도 부직포를 덮어서 기르신다든지 터널을 만들어서 기르신다든지 하면 충분히 재배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게 월동이 되면 고소한 맛이 아주 일품이죠. 그래서 조금 이런 보온에 대한 수고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해 드실 만한 그런 작물이 바로 저는 봄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종은 9월 중에서 10월 초쯤 하시면 좋은데 좀 추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하세요. 9월 중에 파종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추워지는 11월 중순경이 되면 터널을 만들어서 하시거나 아니면 부직포를 덮거나 그 위에 비닐을 한 겹 더 씌우거나 해서 지역에 맞게 그런 방법으로 보온 대책을 해주시면 충분히 겨울에도 이용하실 수 있고 봄까지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종 간격은 뭐
너무 이걸 좁게 심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납작하고 넓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20 내지 30cm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은데, 줄뿌림까지는 그렇고 대략 10cm에 두세 알 정도, 10cm에 두세 알 정도를 놔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싹이 나서 자라는 걸 보면서 뭐 벌레를 먹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솎아내면서 최종 간격을 평균적으로 25cm 정도 내지는 30cm 정도를 만들어 주시면 그 상태로 충분히 재배가 가능합니다. 이건 가을에 뿌려서 봄에 수확하는 작물이에요. 봄이 되면 이런 어떤 시골에서는 그런 풍경 흔하게 봅니다. 아주머니들이 소쿠리 가지고 들판을 막 다니시면서 이걸 채취하려고 그래요. 바로 냉이에요. 이 냉이는요, 봄에 이것만큼 또 입맛을 돋우는 작물이 없다 싶을 정도로 아주 향이 좋죠. 그래서 가을에 뿌려 놓으시면 좋은데, 문제는 오히려 너무 일찍 뿌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싹이 너무 일찍 나와서 추위에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느지막이 여유를 가지고 10월 말이나 이렇게 좀 느지막이 파종해 놓으시면 봄에 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봄에 자라는 작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싹이 나서 자라요. 그러면 봄에 들판을 헤매실 필요 없이 여러분 밭에서 냉이를 수확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씨앗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씨앗을 뿌릴 때는 보통 흙에 이 씨앗을 미리 섞으십시오. 그래서 흩어 뿌리시는 게 좋아요. 뭐 이 냉이는 전파종을 한다든지 줄파종을 한다든지 하지 마시고 그냥 흩어 뿌리세요. 그래서 갈고리 같은 거, 괭이 같은 걸로 가볍게 한번 긁어주시고 하면 돼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비가 오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뿌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물을 좀 거칠게 주신다든지 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물이 많아지면 떠다녀요, 씨앗이. 그래서 일기예보를 잘 보시고 파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을 주실 때도 물을 너무 과하게 주시면 씨앗이 떠다닌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촉촉해진 땅에 씨앗을 흙에 섞은 다음에 뿌려서 부직포 같은 걸로 덮어놔도 발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뭐 특별한 보온 시설 없어도 월동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릴 이 네 번째 작물이 바로 시금치인데요. 이 시금치도 역시 두 가지 형태로 재배가 가능해요. 하나는 아예 9월 달이나 이때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해서 먹고 그 남은 것들을 놔뒀다가 월동을 시키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월동 시금치여야 되는데 월동 시금치를 9월에 파종하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9월 달에는 일반 시금치를 뿌려서 가을에 다 수확을 해서 드시고, 다른 위치에 월동 시금치를 한번 뿌리시는 건데, 그때는 9월 말이나 10월 초중순쯤 월동 시금치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길러서 11월쯤에 한번 소금 수확을 해서 드시고 그 나머지를 봄까지 월동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봄에 올라오는 그 시금치의 맛은 아주 일품이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기르실 수가 있어요. 자, 시금치에 대한 건 제가 따로 다른 영상으로 준비를 할 테니까 오늘은 이렇게 파종 방법, 파종 시기에 대한 얘기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작물 역시 이미 파종을 한번 끝내신 분 계실 거고, 좀 전 시금치처럼 두 가지 형태로의 재배가 가능해요. 즉, 아까 시금치처럼 미리 9월 달에 파종을 해서 김장용으로 한번 쓰시고 그걸 소금으로 수확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를 월동시켜서 봄에 수확을 하시거나 아니면 5월, 6월쯤에 종구용으로 수확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김장용으로 쓸 건 따로 재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쯤에 파종을 해서 김장용으로 쓰시고 다음 월동으로 하실 거는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다시 파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역시 11월이나 추워지기 직전에 소금 수확을 한번 해 드시고 한냉사를 씌워서 그대로 월동을 시키시게 되면 봄에 올라오는 새싹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수확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그걸 종구용으로 수확하시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 한냉사 내부에는 별도의 토양살충을 하셔서 해충이 남아있지 않게 해주셔야 봄에도 그 한냉사 안에서 별도의 농약 없이, 약 살포 없이 그대로 재배가 가능해요. 땅속에 뭐가 있으면 한냉사를 씌우나 마나거든요. 그러니까 토양살충은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외부에서 들어간 해충만 막아주시면 그렇게 농약 사용 없이 월동과
그다음에 종구 수확까지 가능하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뭐 춘채, 봄동, 냉이, 시금치, 쪽파 이런 것들이 가지각색의 맛을 내는 그런 가을, 겨울, 봄이 되면 훨씬 우리가 다양한 맛을 즐기고 그만큼 설레임도 더 많아질 겁니다. 또 아주 이른 봄에는 향긋한 봄의 기운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5가지의 작물들을 한번 올해 새롭게 도전하시면서 새로운 맛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풍성한 즐거움 느끼시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